거를 뭐라 한다? 제한된 시기라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제한된 시기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 안개, 연기, 눈, 비,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계, 내 시야가 제한된 것들. 그걸 뭐라 한다? 자, 제한된 시기라 한다. 그리고 이제 항로 지정제도 보겠습니다. 자, 항로 지정제도는요, 자, 우리 항해, 자, 혹은 목포 항해, 또는 어디 항해, 야, 들어올 때는, 자, 이쪽 항로로만 통항을 해라라고 지정을 좀 해줘요. 그게 뭐가 되겠다? 항로 지정제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항로 지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 자, 광부인입니다. 그래서, 자, 낯셈의 부인은 뭐라 한다? 광부인이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자, 뭐라 한다? 광부인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항로 지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자, 광부인인데, 자, 광양, 자, 부산, 자, 인천이 있겠다. 나중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냥 간단히 좀 앞배기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항로 지정제도는, 자, 광양항을 들어갈 때, 이쪽 수로로만, 자, 맨노트로만 항행을 하세요라고 속력까지도 지정할 수가 있는 게 뭐가 되겠다? 항로 지정제도가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항로 지정제도는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 지정한다고 했죠. 자, 항로도 지정을 좀 해주고, 다음에 무엇도 지정할 수가 있다? 속력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선박의 뭘 위해서? 안전운항을 위해서, 그죠? 안전운항을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그리고, 자, 항행 중이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항행 중 표현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볼게요. 자, 항행 중이라는 표현은요, 자, 아래 것들과 구분됩니다. 첫 번째, 자, 정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음에, 자, 계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좌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박이라는 개념은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박에 앵커 넣는다 그러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앵커 또는 닻이라 그럽니다. 자, 앵커 또는 닻을 놓은 모양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가 이제 해저면입니다. 해저면에서 이렇게 앵커를 바닥에, 자, 투하해 놓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뭐 주차해 놓은 겁니다. 그죠? 이거를 뭐란다? 정박 또는 앵커링 또는 뭐 정박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는, 자, 계류란 건요, 어느 부위라든가, 뭐, 우리 바다 나가보면, 자, 이 바다 위에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죠? 그죠? 이게 이제 한 군데에만 둥둥 떠 있습니다. 밑에 이제 앵커 체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정되어 있는 물표가 있어요. 이 부위에도 선박을 이렇게 묶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는, 자, 어느 지점에다가 이렇게 선박을 개선줄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냥 계류로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계류의 상태 또는, 자, 좌초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박이 해저면에 이렇게 얹힌 상태를, 자, 뭐라 한다? 좌초라 합니다. 자, 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뭐라 한다? 항행 중이라 한다.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항행 중이라는 건요, 단순히 내가 물에 떠 있는 상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물에 떠 있는 상태라는 거는 선체의 어느 일부분이 해저면 또는 자, 육지와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상태를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 항행 중이라는 거는 자, 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정박은요, 선체의 일부분, 즉 닻이 어디에 닿아 있어요? 해저면에 닿아 있죠. 그죠? 그리고 자, 계류인 상태는 어떻게 돼 있다? 부위에 내 계류삭이 묶여 있거나 또는 자, 연돌에 자, 암벽에 내가 좀 묶여 있거나 좀 이런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선체의 일부분이 묶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자, 좌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체의 일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해저면에 닿아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즉 어떤 상태야? 그냥 내 몸이 해저면에 닿아 있지 않고 그냥 온전히 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행 중이라는 거는 속력이 있건 없건 모두 포함된 상태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항행 중이라는 상태는요,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나중에 두 가지 상태로 구분이 됩니다. 자, 대수 속력이 자, 있는 상태 또는 자, 대수 속력이 없는 상태로 구분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나중에 이제 대수 속력을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요. 자, 대수 속력이라는 개념은요, 수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물 숫자가 되겠죠? 자, 물에 대해서 속력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물에 대해서 속력이 있는 상태는 뭘 말하냐면요. 자, 내가 엔진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대수 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자, 뭘 말한다? 현재 엔진이 굴러가고 있다. 엔진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엔진은요. 자, 본인 또는 타선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해상에는 이제 어떤 상태가 있냐면요.
자, 우리 배가 이렇게 엔진 프로펠러를 돌려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항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가 이제 고장났단 말이야. 프로펠러가 부러졌거나 또는 자, 뒤에 타가 말을 안 듣는다거나 우리 배가 고장이 났단 말이야. 우리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차를 끌고 가죠? 견인 차를 끌고 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배가 고장이 나면 앞에 다른 선박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거를 견인처럼, 자, 우리가 이제 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인을 좀 해갑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배는 엔진을 쓸 수가 없지만 앞쪽 배가 이렇게 엔진 굴려가지고 우리 배를 끌고 가죠. 자, 이 상태도 뭐라 표현한다? 대수동력이 있는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본인 엔진이건 타선의 엔진이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는 자, 요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본인 엔진, 타선 엔진 다 모두 포함된 상태에서 자, 우리 배를 끌고 가는 상태도 대수동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 즉, 그러면 대수동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예 엔진이 굴러가지 않은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개념으로 자, 여기다가 자, 선박에 이제 외력이 가해집니다. 외력이라는 거는 바람 또는 뭐 조류. 자, 밀리겠죠. 그죠? 바람이 앞에서 밀면 나는 그만큼 못 갑니다. 우리 이제 해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조류가 이렇게 밀면은 못 갈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외력이 되지면 자, 결국 그때는 자, 대지 속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포괄적인 개념 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어차피 회사 영어에서 좀 반복을 좀 할 테니까 자, 이 정도 좀 넘어가고 다시 책으로 와가지고 자, 항행 중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 뭡니까? 정박이죠. 정박 또는 두 번째 뭡니까? 계류. 두 번째 뒷계류.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얹혀있는 좌초 상태죠. 자, 이 상태가 아닌 상태를 뭐라 한다? 항행 중이라 말하는데 자, 낫쌤은 이걸 뭐라 하더라? 그냥 가만히 둥둥 떠있는 상태를 말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면 좀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 상태를 말한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길이 폭이 있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길이라는 거는 당연히 끝에서 끝까지 세로 길이. 그 폭은 뭐겠어요? 옆을 말하겠죠? 그죠? 자, 옆에 이제 폭을 말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분리제도. 자, 이런 것들 보겠습니다. 자, 칠판좀 정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아주 스무스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통항분리제도를 보시면요. 자, 우리도, 이제 육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가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들도 우측 통항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우측 통항하게끔 가운데 이제 중앙 분리대가 놓여 있습니다. 자, 바다도요. 니네들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냥 넓은 구간이 있는 반면에 좀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은 또는 이제 통항이 많은 구역에는요. 이렇게 통항 분리대를 설치해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을 할 수 있게끔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제도야? 통항 분리 제도라고 해놓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뭐 통량이 많거나 사고가 좀 자주 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통항 분리 제도를 설치하는데 자,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뭐같이 생겼어요? 도로같이 생겼죠? 이게 직접적으로 뭐 해상에 막 이렇게 뭐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바다의 지도라고 불리는 해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도에다가 우리 위치를 확인하면서 우리 배가 여기를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여기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통항하는 제도를 뭐라 한다? 통항 분리 제도를 합니다. 이게 포괄적인 제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림을 좀 그려보자면요. 저기 이제 육지입니다. 여기도 뭐가 있어요? 육지겠죠? 그래서 육지 안에 이제 이렇게 수로가 있는데, 자, 물이 다니는 수로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렇게, 자, 경계선은, 외측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가운데 이제 뭘 긋습니까? 중앙 분리대를 긋죠? 자, 중앙 분리대를 그어서 각각 우측 통항만을 할 수 있게, 자, 만들어 놓은 걸 통항 분리제도로 한다. 자, 우선 이론서 가보겠습니다. 자, 통항 분리제도는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자, 통항로 그 위에 한번 개념 가볼게요. 통항로라는 건요,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만? 한쪽 방향으로만. 그죠? 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항행할 수 있도록 자, 일정한 범위의 수역을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통항로라는 거는 어떻게 한쪽 방향으로만 통한 것을 말하죠. 그러면 자, 이 통항 분리제도라는 건요. 통항로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통항로를 각각 이렇게 한쪽 방향 또는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설정을 했단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자, 뭡니까? 한쪽 방향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이렇게 각각 우측 통항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을 뭐라 한다? 통항 분리 제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자, 분리선 또는 분리대라 있는데요. 자, 그거는 여기 중앙 분리대를 말합니다. 중앙 분리대. 자, 수역이 좀 넓으면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폭을 줘가지고 이렇게 분리대를 설치하고요. 또는 아주 수로가 좁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분리선만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구분만 좀 해놓는다. 자, 이 정도 개념입니다. 그죠? 분리선, 분리대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자, 연안통항대라 했는데요. 자, 연안통항대 앞에 볼게요. 연안통항대는요, 여기 이제 중앙 분리선이 있죠. 분리대가 있습니다. 자, 분리대가 있는데, 이 외측 한계선하고 어디? 육지 쪽 사이, 여기를 연안통항대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외측 한계선과 다음에 육지 쪽 사이에 이 수역 있죠. 여기를 뭐라 한다? 연안통항대라 한다. 쉽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보시면, 연안통항대라는 거는, 자, 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 이걸 말합니다. 육지 쪽 경계선과 다음에 해안 사이, 육지죠? 자, 해안 사이에 이런 수역을, 자, 연안통항대라 한다. 크게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예인선열 보겠습니다. 예인선열이라는 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에서 이제 내가 운항을 하다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요. 그러면 앞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한 놈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이놈을, 자, 예인선이라고 그러고요. 뭐, 영어로는 우리가 뭐, 터그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터그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예인선열이라는 건요, 자, 이 전체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인선열.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자, 선박이 다른 선박을 이렇게 끌거나, 그 다음에, 자, 밀어가지고, 자, 이 경우, 끄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뒤에서 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밀고 가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이 전체의 길이를, 자, 선단 전체를 뭐라 한다?